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장을 핍박하고. 신동욱은 보수 앵커로 소리내서 공천받은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소리입니까?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직위원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해체될까 봐 걱정됩니까? 이 법사위에는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나경원 의원 회피하셔야 되고 법사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주진우 의원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 질의까지 다 했어요. 본인이 피해자인데 질의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고 회피를 해야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8일 이쯤에 임명된 것 같고, 그때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법률비서관으로 계셔서 아마 임명에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호하는 발언하시는 건 이해충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조사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저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좀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이 안 움직일 것 같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결론 냈지 않습니까? 이게 기록 안 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자, 이게 상상이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적어도 자기 기록은 읽고 꼼꼼하게 재판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송석준 의원 조용히 하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랬으니 좀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좀.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자, 들어보십시오. 대법원에서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떠나요. 좀 조용히 하세요. 9일 만에 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세요. 항소법원에서 어떡합니까? 기록 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아요. 첫 기일 잡고 그다음에 송달부터 합니다. 자, 집행관 송달까지 했죠. 자, 5월 15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만약에 5월 15일 날 피고인이 불출석하던가 어떤 이유로 재판이 안 열린다고 치면 바로 그 다음 날 16일 날 재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재판하면 즉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왜 파기 재판 안 했냐고요? 서부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 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런 정치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 이거를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툭 하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소리입니까? 정치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들. 우리 주진우 의원님.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한번 밝혀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 앞에 피켓을 붙여놓은 것도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떼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도 떼지 않고
지금 또 오후 되니까 또 새로운 걸 붙여놓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청문회를 중요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질서 유지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뭐 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거다? 네, 그렇지 않죠. 의사진행 발언을 할 거였으면 먼저 발언권을 박탈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발언권만 달라. 이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변호인 출신이면 회피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죠? 네, 그 말 진짜 잘하셨습니다. 변호인 출신이 왜 회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피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에는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나경원 의원 회피하셔야 되고 법사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주진우 의원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 질의까지 다 했어요. 본인이 피해자인데 질의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고 회피를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회피하셔야 되는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부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지금 그 3명의 의원에 대해서 퇴장을 명하셨는데 국회법 166조 제1항에 아까 위원장님도 읽으셨었던 부분인데요. 국회법 166조 1항에는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명령하셨는데도 불응하고 있으면 퇴거 불응죄가 저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퇴거 불응죄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입법 청문회입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토론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사사건건 불필요한 논쟁 가지고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합니까? 지금도 제가 발언하는데 끊임없이 끼어들면서 발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청문회가 그렇게 두렵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이 개혁되면 국민의힘도 같이 해체될까 봐 걱정됩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거 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입니까? 반성하십시오. 지금 내란으로 국민의힘이 해체되게 생겼는데 검찰 붙들고 있다가 검찰과 국민의힘 같이 해체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8일 이쯤에 임명된 것 같고 그때 우리 주진 의원님은 법률비서관으로 계셔서 아마 임명에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호하는 발언하시는 건 이해충돌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고 왜 현장 국정감사를 가는지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한덕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발언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4월 4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사퇴할 일은 없을 것. 예,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4월 8일 날 그런데 한덕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흘립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대선 출마 관련된 질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흘렸던 얘기죠. 4월 6일, 4일 6일 이후에 8일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 4월 7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입니다. 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느냐입니다. 보실까요? 4월 27일, 28일 이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됐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 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심리 종결하고 단 5일 만에 선고 지정해버리죠. 그리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 엠바고를 겁니다. 다음 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엠바고를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9일 만에 파기환송돼버립니다. 예, 이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민주당 당시 후보였죠.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한덕수는 사의 표명하고 그 다음 날 한덕수 출마 선언합니다. 5월 2일 날은 파기환송심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 5월 15일.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5월 10일부터 11일까지가 대선 후보의 중앙선관위 등록 일자입니다. 그 이후에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면 그 파기환송심 재판에 신속하게 선고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5월 10일 날 한덕수는 국민의힘에 새벽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했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한덕수가 조희대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선발 맞춰서 이렇게 항소심 기일을 잡아왔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으면 현장 안 갔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도 답변이
불확실하고 이상하면 현장 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할 때 빨리 와서 답변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지기현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2025년 2월 4일 날 이날 그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기현의 술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휴대폰 교체한 거 한번 볼까요? 자,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25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S10에서 S25 뭐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이 지기현 재판장 판사의 이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희가 현장 국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